봅시다. 질문 번호요. 개념 원리. 어? 삼, 사, 6. 345번이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인 두 원이 되겠습니다. 자, S1이 뭐죠? 자, 5의 외부. 아, 여기가 S1이구나. S2는 저기 있는 사각형 평행사 마름모죠. 그래서 S1 마이너스 S2를 할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니? 봐봐. 내가 여기 넓이를 S라고 해볼게.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S 플러스 S1은 부채꼴이지. 그지? S 플러스 S1은 부채꼴이야. 거기서 빼자, 차라리. 누구를? S 플러스 S2를. 이것도 부채꼴이잖아. 그러면 계산하기가 훨씬 편해. 그럼 빼니까 뭐가 보이죠? S1 마이너스 S2가 보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막 여기 따로 해서 막 여기 구하고 따로 해서 또 여기 구하고 이러면 되게 복잡해질 거거든. 다음. 6분의 5파이예요. 6분의 5파이. 계산합시다. 여기가 6분의 5파이면 여기도 6분의 5파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죠? 6분의 7파이가 돼요. 그렇죠? 반지름 3이죠? 그럼 이쪽에 있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아래 제곱에 세타. 거기서 빼자고요. 요거 빼야죠. 이제 2분의 1 반지름 제곱 6분의 5파이 2분의 R 제곱 세타. 끝. 정답. 거기 프린트 치우면 돼. 46번이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호의 길이가 2파이인 부채꼴에 내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부채꼴이 있어요. 여기가 3분의 파이래요. 부채꼴에 내접하는 호의 길이가 2파이가 된대요. 그럼 여기는 얼마죠? 6이겠죠? L은 R세타. L은 R세타. 따라서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6이네요. 자, 부채꼴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 이 원의 넓이 구하래. 그럼 원의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반지름이 필요해요. 항상 원 나오면은 접점, 교점에 대하여 선을 연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기가 일직선이 되거든요. 자, 3분의 파이 60도거든요. 여기는 30도, 즉 6분의 파이 30도가 돼요. 자, 접점이기 때문에 수직이고요.
내가 필요한 건 얘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이 길이가 6이고 이 길이가 r이기 때문에 6-r입니다. 그러면 sin 6분의 파이는 얘분의 얘니까 6-r분의 r이에요. 근데 sin 6분의 파이가 얼마죠? sin 30도 2분의 1이에요. 방정식 풀면 되겠죠? 2r 6-r r은 2 끝. 넓이 4파이. 48번이요. 둘레의 길이가 24파이로 일정한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을 옆면으로 하여 원뿔을 만들 때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선생님 이거 어느 정도는 이거 외워놔도 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냥 할게 정석대로. 자, 부채꼴. 둘레 길이가 24파이래요.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는데 R, R, L, ER 플러스 L이 24파이 둘레죠. 넓이는요 2분의 1 R, L이 넓이가 되는데 2분의 1 R, L 24파이 마이너스 2R. 그래서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12파이 R. 2차식 나와서 완전 제곱꼴로 만들게요. R제곱 마이너스 12파이 R 플러스 6파이 제곱 36파이 제곱. 왜 파이 저렇게 줬냐? 자, 플러스 36파이 제곱. 됐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6파이의 완전 제곱 플러스 36파이 제곱. 끝났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파이였을 때 36파이 제곱이 최대 넓이가 돼요. 자, 그때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을 옆면으로 하여 원뿔을 만든대.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만 살펴보자. 반지름이 6파이예요. 그러면은 둘레가 24파이니까 얘는 12파이가 되죠.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넓이가 최대가 될 때에는 2라디안이라고. 얘 나누기 얘 2잖아. 그치? 선생님 이거는 어느 정도 외워놔도 괜찮다고 얘기했었죠. 자, 아무튼 얘를 옆면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둘러서 부채꼴을 가지고 원뿔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원뿔을 만들었어요. 자,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하래요. 그 원뿔의 부피, 반지름이 모선이 됩니다. 모선이 6파이예요. 자,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해봐.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죠? 높이가 필요합니다. 예. 이 원의 둘레가 바로 여기 있는 코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얼마? 6. 그러니까 둘레가 12파이. 뭐 피타고라스 써도 되겠죠. 얘가 6이고요. 6파이고요. 피타고라스 쓰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부피 구해보자. 일단은 높이가 36파이 제곱 마이너스 36 루트 씌우니까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VP 볼륨이에요. 볼륨이어서 V자 쓰는 거예요. 자, 부피는 3분의 1 밑넓이 높이 끝. 됐죠? 답지도 저렇게 돼 있죠. 삼각비 다 외워왔죠? 라이트 쌤 질문이요. 없어? 응? 과제 여기까지였는데 65페이지까지였어. 맞지? 65페이지까지 아니었니? 어? 소율이 라이트 쌤 어디까지 풀어져 있니? 어? 어? 왜? 왜 안 했어? 내가 안 써줬다고 그런 거야? 어? 아, 94번까지 했다고 내가? 아, 거기까지 했대. 내가 기억을 잘못했나 봐. 아, 94번까지였나 보네. 얘도 94번까지 됐네. 이게 뭔 일이래? 응? 내가 94까지 냈다고? 질문 안 해, 왜? 494까지였대요. 야, 내가 톡방에 안 썼어도 이제 톡방에 안 썼다고 이렇게 돼버리다니. 알았어. 내가 써줬어야지. 자, 질문이요. 그 494도 질문일까? (462번) 풀어볼게.
합시다. 형태를 자 F2, F3, X에다 2 넣고 3 넣고 4 넣고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기 전에 얘를 형태를 먼저 변형하고선 할게요. 형태를 변형합시다. 로그 루트 2의 x분의 x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선 2부터 16까지 집어넣어서 자, 2 집어넣습니다. 2분의 1 3 집어넣습니다. 3분의 2 4 집어넣습니다. 4분의 3 5 집어넣습니다. 5분의 4 더 이상 안 집어넣을게요. 16 집어넣고요. 로그에서는 그 합이 진수끼리 곱으로 바뀌죠. 밑이 같으니까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16분의 15 이렇게 써놓고선 보니까 이렇게 약분되는 게 보여. 이렇게까지 약분되겠죠. 그러면 결국 루트 2의 1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2의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앞으로 2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앞으로 나왔고요. 정답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양변에다가 상형로그를 취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가질 때 그래서 y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양변에다가 자 여기가 상형로그니까 양변에다가 상형로그를 갖다가 붙일게요. 10 곱하기 x의 2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되죠. 10이랑 얘랑 곱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찢어줄 거예요. 더하기로 찢어지죠? 로그 10 더하기 로그 x의 2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지금 진수죠. 진수에 있는 지수 부분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 마이너스 로그 x 로그 x 얘가 로그 y예요. 자, 로그 x를 t로 치환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제곱 2t 플러스 1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1 갖다 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 그래서 얘는 t가 1일 때 t는 1일 때 누가? 로그 y가 아니라 로그 y는 2가 된다. 이게 최대값이죠. 꼭지점. 자, 로그 y가 2라는 뜻은 y는 100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도 찾아야 돼요? x도 찾아줘야 돼요. 지금 뭐만 할 t가 1일 때예요. 근데 t가 누구냐면은 로그 x거든요. 로그 x가 1일 때 x는 10이란 얘기죠. 88번이요.
자, x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y는 로그 5의 x 크라는데 여기 진수가 나누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빼기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얘는 계산하시면 2가 되고요. 로그 5의 x를 t 치환해 줍니다. 그럼 로그 5의 x를 t로 치환해 주면 x가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t의 범위도 제한이 돼요. 밑이 5이기 때문에 증가함수라서 x가 1일 때 t는 0, x가 25일 때 t는 2. 그래서 x의 범위가 1과 25 사이이면 t의 범위는 0과 2 사이가 돼요. 자, 치환된 함수를 갖다 써보자. t에 2-t 마이너스 t제곱 2t t-1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그래서 플러스 1. 그러면 얘네 위로 볼록하고요. 1,1이 꼭지점이에요. 그런데 범위 보시고요. t의 범위가 여기 어디 있는 0부터 2까지. 그런데 1이 중점이 되고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 빈 땡그람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의 y좌표를 조사하시면 되는 거죠. 최대가 1이죠. 그러니까 뭐 0 집어넣어서 보셔도 되고요. 이거 0,0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즉 y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최대값은 1이 돼요. 그러면 최대값이 1이 되는데 즉 b는 1이죠. 최대값인 1이 되는 건 언제예요? t가 1일 때. t가 얘예요. 1일 때 y는 1이 돼요. x가 5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성질이 이런 거 있었죠. 로그 A의 B. 근데 밑에 이렇게 C가 있었다. 그러면 얘는 B하고 C하고 바꿔서 B의 로그 A의 C하고 같아요. 그죠?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러한 걸 가지고 보니까 얘가 누구로 보이죠? 2의 로그 X예요. 즉 얘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합시다. t, t, 2t,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은 0. t는 8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사실 치환할 때 보셨어야죠.
x가 0보다 큰데 로그잖아요. 로그니까 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지수죠, 전체가. 그래서 치환하면서 범위가 t는 0보다 크다 범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t는 8입니다. 2에 로그 x가 8, 로그 x가 3, x는 1000. 자, 삼각함수의 정의에서부터 보도록 합시다. 삼각함수와 삼각비는 다른 거예요. 응? 응? 자, 우리가 배웠었던 사인이 뭔지, 코사인이 뭔지, 탄젠트가 뭔지는 그거는 삼각비입니다. 보세요. 여기가 세타였을 때 이게 사인이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리고 이게 코사인이다. 이 길이죠. 자, 얘는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삼각형에서 닮음인 삼각형들에서. 그러니까 닮음이라면은 세 각의 크기가 다 동일하거든요. 삼각형들이. 걔네들은 직각삼각형에서 각 변의 길이의 비. 그게 삼각비예요. 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그냥 사인이라고 썼고 코사인이라고 썼고 탄젠트라고 썼을 뿐인 거야. 그래서 사인은 이거 길이분의 이거 길이 비. 그 길이의 비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삼각비예요. 자, 그러면 삼각 함수는 뭐냐? 좀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 살펴봅시다. 자, 어떤 동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동경이 하나가 있었어. 자, 그 동경 위에 있는 점 아무 점이나 하나가 있었어. 얘가 A, B였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원점까지의 거리가 R이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동경 위에 있는 아무 점에서나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다 닮음인 직각삼각형이 나오겠지. 천천히 설명해 줄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어.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의 비는 길이가 A, 이만큼의 길이는 B가 될 거예요. 자, 동경이 시초선. 우리는 평면에서는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죠. 시초선과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하여 사인 세타는 여기 그냥 삼각형에서 한번 보세요. R분의 B가 되죠. 자, 근데 A, B라고 쓰지 말고요. X, Y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냥 X좌표, Y좌표, 그냥 X, Y라고 할게요. 그래서 원점까지의 거리분의 Y좌표가 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는요. 삼각형에서 보세요. R분의 A, X좌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탄젠트는요. X분의 Y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정의야. 이것을 사인이라 부르자라고 새롭게 다시 정의 내린 거야. 삼각비랑은 다른 거야. 삼각형을 떠올리면 안 돼. 삼각형을 떠올리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헷갈려. 그래서 그냥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야. 뭐냐면은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 시초선이죠. X축의 양의 방향과 그 동경이 이루는 각 세타입니다. 이것은. 즉 동경이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하여 사인 세타는 R분의 Y라고 약속한 거야. 그냥 받아들여야 돼. 물론 그 세타가 예각인 경우에 일사분면의 각인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삼각비하고 동일하죠.
R분의 Y, R분의 X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그냥 원점까지의 거리분의 Y좌표, 원점까지의 거리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그냥 다시 받아들여야 돼. 다른 거야, 삼각비랑은. 삼각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각변의 길이의 비에 대한 얘기인 거고, 여기는 삼각함수라고 해서 뭐냐? 새롭게 다시 정의가 내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더 나아가 보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이 동경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렇게 직각삼각형 노란색 이렇게 만들었어도 사인 세타는 다 동일하거든요. 코사인 세타 동일하거든요. 어느 점에서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우리가 동경 위에 있는 한 점만 안다라면 그 동경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들은 다 정의에 의하여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뭐 한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직선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각 특수각은 아니에요. 특수각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여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하여 얘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안다라면 얘에 대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그냥 다 구할 수 있다고. 얘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찾아보자. 원점 말고. 그거는 이렇게 돼서 이게 세타가 돼서 2, 4분면에 있는 걸로 한번 찾아봅시다. 2, 4분면에 있는 게 네, 마이너스 1,2가 있어요. 마이너스 1,2가 있습니다. 점을 하나 알아요. 자, 원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5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둔각이에요, 둔각. 우리가 그동안 삼각비에서만 배웠던 예각, 뭐 30도, 45도, 60도 이런 것들 말고요. 세타, 얘는 90도로 넘어갔으니까 둔각이거든요. 그 어쨌든 어떤 몇 도인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 사인 세타 값은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원점까지의 거리분의 y좌표, 원점까지의 거리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 그런데 잘 봐봐.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배웠었냐면 공통수학 2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배웠어. 직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배웠냐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하여 탄젠트 세타를 기울기로 한다라고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배워요. 어때요? 똑같죠? 기울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아가면 지금 동경이 2, 4분면에 있으니까 어떠냐면 X좌표만 음수거든? 그렇기 때문에 X좌표만 음수이기 때문에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고 사인은 양수야. 그래서 만약에 동경이 2, 4분면에 위치하게 되면 그 각 세타에 대하여 사인만 양수,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가 돼요. 왜? 이 동경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음수, Y좌표가 양수거든. 이해가 가니? 자, 3, 4분면에 위치한 모든 좌표들은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야. 그러면 동경이 이렇게 3, 4분면에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있는 동경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마이너스, 음수 콤마 음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경 위에 있는 점 하나를 가지고서 이 좌표를 안다라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요 각 세타에 대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무엇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얘는 x좌표, y좌표가 모두 다 음수이기 때문에 r은 원점까지의 거리니까 양수입니다. 그러면 사인, 음수, 코사인, 음수, 탄젠트 양수가 될 거야. 음수분의 음수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225도였어) 자, 225도. 아하, 그림이 조금 그렇다. 요렇게 225도였어. 그러면 얘는 봐봐. 180도, 45도. 오케이? 실제로 얘 위에 있는 점은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야. 그리고 원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2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실제로 사인 225도는 원점까지의 거리분의 y좌표, 코사인 225도는 원점까지의 거리분의 x좌표, 탄젠트 225도는 x좌표분의 y좌표. 됐니? 그리고 얘 봐봐. 여기 45도라고 얘기했지. 얘 y는 x거든? 그래서 기울기 1인 거 맞아. 탄젠트 1인 거 맞아. 됐니?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 3, 4분면의 동경이 위치하면, 즉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면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면 x좌표, y좌표가 음수일 테니까 음수, 음수, 양수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동경이 4, 4분면에 위치하게 되면 동경이 이렇게 4, 4분면에 위치하게 되면 x좌표는 양수인데 y좌표만 음수야. 따라서 음수, 양수, 음수가 돼서 코사인만 양수가 돼요. 자, 그래서 동경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자, 만약에 그 동경이 1, 4분면에 위치하게 되면 전부 다 양수입니다. 동경이 2, 4분면에 위치하게 되면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여서 사인만 양수입니다. 3, 4분면에 위치하면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다 음수이기 때문에 탄젠트만 양수입니다. 4, 4분면이면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올, 싸, 탄, 코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사인 아무거나 315도? 자, 값은 모르지만 부호만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는 얘기야. 315도는 270도를 넘어갔어. 그치? 4, 4분면에 위치하는 동경이 각이 되기 때문에 얘는 올, 싸, 탄, 코. 얘는 음수. 코사인은 올, 싸, 탄, 코. 코사인만 양수. 탄젠트는 음수가 될 거다. 이런 말이 돼요. 자, 다시 정리하자. 왜 그런 거라고? 앞으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한 정의가 다시 새롭게 된 거야. 그냥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로 다시 그냥 정의 내려서 그냥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해를 하려고 왜 이래요? 아니 이해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그냥 정의야. 이걸 사인이라고 하자고 그냥 정의를 다시 내린 거야. 삼각비에서 배웠던 사인과는 다른 거야. 그냥 별개야. 거기랑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 받아들이면 안 돼. 그냥 새롭게 받아들여야 돼. 물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세타가 1, 4분면에 있는 예각의 크기라면 얘가 예각의 크기라면 물론 삼각비하고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둔각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달라지게 되죠. 둔각이 됐을 때 어떻게 삼각형이 만들어져? 둔각이 됐어. 아, 만들어지는구나. 직각삼각형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삼각비는 정의 내려지지 않죠. 직각삼각형이 아니잖아. 그치?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만 하고 있는 거잖아. 됐죠? 자,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비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삼각함수들 간의, 즉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간의 관계에 대한 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보자. 우리가 외워야 되는, 자주 쓰이게 되는 공식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되게 복잡하게 막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한 식들이 나올 거야. 그럼 그런 식들은 우리가 단순하게 바꿔주는 과정들, 연산이라고 하죠. 연산을 해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세타는 무조건 1입니다. 무슨 얘기냐? 똑같은 각 세타에 대하여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무조건 1입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무조건 1이에요. 코사인 제곱 30도, 내가 사인 먼저 써야 되는데. 자, 사인 제곱의 30도는 1.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1이에요. 왜 그런가? 보자. 코사인 제곱 30도.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2분의 루트 3을 제곱하니까 4분의 3입니다.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거든요. 제곱하니까 4분의 1입니다. 더하니까 1이네요. 그래서 1이야. 자, 다시 얘기하지만 똑같은 각에 대해서만은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계산하지 않아도 1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각이 다르면요. 그건 나도 몰라. 할 수 없어. 특수각이면 알 수도 있겠지만 특수각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는 못한다는 얘기야. 자,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요. 탄젠트 세타가 뭐였는지 기억하니? x분의 y였지요. 봐봐.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하고 같아요. 코사인 세타는 뭐죠? r분의 x, r분의 x, r분의 y, r 약분해서 x분의 y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증명 다시 한번 여기서 볼게요. 직각삼각형이 있었다라고 치자. 여기가 세타야. 예각에 대해서만큼은 삼각함수와 삼각비가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가 세타였어.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1이면 너희들 이런 것들 중요하거든.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뭐가 중요하냐면 각 변의 길이를 우리가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의 길이가 1이면 여기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가 돼. 다시 이해가 안 가지? 여길 별이라고 하자. 그러면 1분의 별은 코사인 세타야. 그러니까 별은 코사인 세타야. 여기가 만약에 2야? 그럼 여기는 뭐가 돼? 2분의 별이 코사인 세타니까 별은 뭐야?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자, 물론 세타가 안 나와 있을 뿐이야. 세타 45도로 써 있을 수도 있고 30도로 써져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야.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여기는 1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여기는요. 1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갖다 쓰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의 세타는 1이 성립합니다. 다음 여기서 잠깐만 보자. 그래 놓고 보니까 탄젠트 세타는 뭐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죠. 이제부터 외우는 거야. 공식이다. 이건 외우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저것도 많이 쓰이지만 얘도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얘를 약간 변형해서 코사인 제곱을 넘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예요. 이것도 많이 쓰여.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기 내가 여기만 봐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책은 펼쳐놓고 하품 그만하고. 자, 세 번째 공식 들어가는데 증명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만약에 여기 길을 내가 1이라고 하고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여기를 1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별이라고 하자. 이쪽 길이는 우리가 삼각함수를 어떻게 표현할까? 자, 별 분의 1은 코사인의 세타야. 따라서 별은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되는 거야. 1분의 하트는 1분의 하트는 탄지엔트 세타거든? 그래서 하트는 탄지엔트 세타야. 그리고 나서 피타고라스를 갖다가 한번 해보자. 1 플러스 탄젠트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만 요거는 잘 쓰이지는 않을 겁니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의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아이씨 얘 좀 내려야 되는데 이러면 이렇게 해서 긁어서 드래그해서 내리면 되는데 자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과 같습니다. 됐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 눈에 콱 박아 넣으세요. 교재 없죠? 써놓으세요 그냥. (144페이지) 박스 안에다가 써 넣어주면 되겠죠? 자, 개념 원리 익히기 봅시다. (35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타 3분의 2파이래요. 가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 단위원은 무엇을 단위원이라고 부르냐면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불러요. 단위원. 자, 어쨌든 점 P에서 만날 때 점 P에서 X축에 대는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지. 다음을 구하시오. 점 P의 좌표 구하래요. 자, 여기 3분의 2파입니다. 여기 3분의 1파이죠? 3분의 1파이는 60도가 됩니다. 60도가 돼요. 그런데 이 길이가 1이죠? 됐죠? 그럼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1. 맞니? 아닌데? 2분의 1이죠. 너 왜 고개 끄덕여? 이 길이는 3분의 루트 3이 되죠. 삼각비 쓴 거예요, 삼각비. 아무튼 그래 놓고 봤더니 점 P의 좌표가 왼쪽으로 얼만큼?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갔고 위로 3분의 루트 3만큼 갔고 그러면 사인 세타, 즉 사인은 원점까지의 거리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원점까지의 거리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 여기서 세타가 얼마인지 알잖아요. 얼마예요? 3분의 2파이죠? 세타가 3분의 2파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사인 120도거든 저거? 3분의 2파이는? 자, 사인 3분의 2파이의 값은 3분의 루트 3이에요.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사인 120도는 3분의 루트 3이야.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좌표 평면에서 동경이 위치하는
즉 동경이 지나가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만 안다면 모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다 구할 수 있겠다가 되는 거죠. 자, 부호 찾아봅시다. 400도 몇 사분면 각이죠? 내가 내 맘대로 360도를 더하거나 빼도 된다고. 호도법이면 내 맘대로 2파이를 더하거나 빼도 된다고. 그치? 얘 몇 도랑 동경이 겹쳐? 40도랑 겹치니까 1사분면이지. 자, 그래서 부호를 말하시오. 전부 다 양수. 이렇게 되는 거야. 1사분면의 각이니까. 얘 잠깐만 보자. 내 맘대로 2파이, 4파이, 6파이 이런 거 더해도 돼. 얘는 누구랑 같을 거냐면 얘 더하기 4파이랑 똑같을 거야. 계산을 해봤더니 6, 4, 24, 24, 6분의 7파이가 돼. 0파이, 2분의 1파이, 파이. 6분의 7파이면 어떻게 돼? 3, 4분면이지. 자, 그래서 얘는 그 동경의 위치가 3, 4분면에 있기 때문에 올, 싸, 탄! 탄젠트만 양수, 나머지는 음수가 되는 거야. 어차피 이 각, 동경 위에 있는 점의 좌표의 부호가 3, 4분면에 있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다 음수이기 때문에 탄젠트만 양수, 나머지들은 음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몇 사분면인지 찾아보래. 뭐야? 사인은 양수인데 코사인은 음수네? 몇 사분면? 2사분면. 코사인은 양수, 탄젠트는 음수야. 그럼 코사인만 양수네. 어디야? 올, 싸, 탄, 코, 코사인. 4사분면. 어?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대. 그럼 둘의 부호가 반대인 곳. 올, 싸, 코, 2, 4.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에 있는 각 세타일 것이다 라는 게 추론할 수 있겠죠. 자, 페이지 완성하세요. 1학년 질문 있으면 갖고 나올래? 질문 있나요? 배터리가 29%밖에 없네. 계속하자. 필수 8번. 원점 5와 P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원점 5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동경 OP가 있대요. 그러면 동경이 지나가는 점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자, 일단은 원점까지의 거리는 13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13분의 y좌표, 코사인의 세타는 13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세타가 4분의 3파이였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저렇게 계산을 해서 값을 계산을 하래요. 근데 4분의 3파이는 즉 4분의 2파이가 90도거든?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생기기는 했어. 135도예요. 135도거든요. 자, 얘가 4분의 3파이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는 4분의 1파이거든? 4분의 1파이가 45도야. 얘는 그래서 누구냐면은 y는 마이너스 x 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우리는 알아요. 마이너스 1, 1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하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구했으니까 사인 세타는 자 원점까지 거리 루트입니다. 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 코사인의 세타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탄젠트의 세타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값 구하면 되겠죠. 그거까지는 계산하진 않을게. 산수는 하지 않을게. 10번 문제 봅시다. 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각 세타는 몇 사분면의 위치를 할까요?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같으니까 곱해서 0보다 크겠죠. 둘 다 양수이려면 1사분면이고요. 둘 다 만약에 음수예요. 그럼 둘 다 음수가 되려면 몇 사분면? 탄젠트만 양수인 3, 4분면이면 둘의 곱은 0보다 클 겁니다. 코사인과 탄젠트가 부호가 반대네요. 그러면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코사인만 양수인 4, 4분면이거나 탄젠트만 양수인 3, 4분면이거나 그런데 뭐래? 동시에 만족하는 결국 세타는 몇 사분면? 3, 4분면일 거다. 자, 끝. 3, 4분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1번 문제 볼게요. 세타는 90도와 180도 사이래. 무슨 얘기야? 2, 4분면이다. 2, 4분면 올사탄코 잘 기억해. 누구만 양수? 사인만 양수. 자, 얘를 간단히 하시오. 자, 간단히. 즉 절대값 벗겨야 되거든. 얘는 누구야? 양수. 참고로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저거 요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랑 똑같은 거거든 저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아무튼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절대값이에요. 이거 공통수학에서 배우셔요. 자, 그러면 절대값 코사인 세타거든? 절대값 코사인 세타거든? 코사인은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고. 절대값 탄젠트거든? 마찬가지야. 절대값 없애면서 마이너스 탄젠트 플러스 코사인 코사인 지워져서 사인 마이너스 탄젠트하고 같을 거예요. 자, 확인 체크 문제 푸세요. 아까 거랑 지금 거랑 둘 다 푸세요. 자, 필수 12번에서부터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1 사인 제곱의 세타는 코사인 제곱의 세타 요거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보시면은요. 또는 다시 아래쪽 넘어가 보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거 같이 1 코사인 1 플러스 코사인 이런 게 보이면은 얘는 위아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해. 얘는 위아래 1 코사인을 곱해. 그런 형식의 변형을 해서 간단히 바꾸자. 식을 변형해라. 자, 그래서 얘는요. 위아래 우리가 무엇을 곱할 거냐면 이걸 갖다 쓰기 위해서 1 사인 세타를 위아래로 곱할게요. 자, 그래서 봤더니 분모가 1 사인 제곱이 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분모가 통분되게 하기 위해서 위아래 코사인을 갖다가 곱하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의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통분이 됐습니다. 통분이 됐으니까 분자끼리 더하니까 지워지네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2 코사인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약분시키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2라고 정리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변형을 해줘야 돼. 이거 너희들 잘 못하거든? 여기 부분을 어려워해. 식을 간단히 하시오. 식 정리하는 건 이거는 연산의 하나의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 풀 때 식을 정리하는 데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코사인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인과 탄젠트를 알아낼 수 있어요. 단,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세타는 지금 2분의 3파이와 2파이 사이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어요. 해보자. 우리가 여기서 사인을 어떻게 알아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1입니다. 에다가 코사인을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5분의 9는 1. 사인 제곱의 세타는 25분의 16. 그러면 사인 세타는 뿔마 5분의 4인데 지금 세타가 몇 사분면이라고 문제에서 얘기했냐면 4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했어. 2분의 3파이, 2파이 사이니까. 4사분면에서 사인은 음수, 이렇게 부호로 결정짓게 하기 위해서 사분면을 줍니다. 자, 그럼 사인 알아냈으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고요. 탄젠트 알아야 되겠죠? 탄젠트는요. 뭐죠? 코사인 분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4분의 5. 탄젠트 역수 칩시다.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8. 마이너스 2가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고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연산이 길어지면 좀 그래서 자, 요렇게 합시다. 코사인이 주어져 있죠? 너희들이 좋아하는 삼각비로 풀 거야. 두 번째 풀이. 삼각비. 그냥 삼각형 만드세요. 코사인이 5분의 3이죠. 마이너스 5분의 3인 것 같이 마이너스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그냥 절대값 갖다 쓰세요. 5, 3. 만약에 마이너스 5분의 3이어도 5, 3 그냥 이렇게 쓰세요. 마이너스 빼고요. 자, 그럼 피타고라스 갖다 써서 찾았죠. 됐나요? 그러면은 사인은 5분의 4인데 잠깐 세타가 몇 사분면? 4사분면. 그러면 마이너스 그냥 붙여주면 돼요. 자, 탄젠트 세타는 그림 봐. 3분의 4. 그런데 4사분면 마이너스 끝. 훨씬 쉽지. 그러니까 똑같잖아. 훨씬 쉬우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석적으로 서술형으로 쓰려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문제. 이거 아마 힘들 거야. 359번 좀 오래 걸릴 거야. 해보세요. 응? 두 번째 거 아니면 첫 번째 거? 음. 나도 해봐야 되겠는데. 질문이요. 뭐 360번 솔직히 질문 아닐 거고, 그치? 삼각형 그래서 하는 거고. 359번 여기서 질문 있니? 현서 질문 있니? 3번.
그냥 통분하면 자동으로 분모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되겠죠. 통분하세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너무 더러워지는데. 사인 제곱 대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쵸? 이거 사인 제곱이죠. 약분 되겠지? 그리고 사인이 약분 뭐야? 아까 된 거죠? 사인 하나 남은 거죠? 이렇게 되죠. SC 마이너스 SC 1 빼기 1 이거 더하기로 바뀌죠? 뭐야 이게 다야? 이게 정답이야? 뭐야? 2 플러스 2 그리고 탄젠트 세타분의 2 2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2 정리가 이렇게 돼요. 다음 보자. 자, 3 사인 세타는 4 코사인 세타의 관계였을 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저거 괄호 1번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자. 3 사인 나누기 코사인은 4. 얘가 뭐죠? 탄젠트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가 됩니다. 탄젠트를 줬습니다. 사인, 코사인 알아낼 수 있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었죠. 직각 자, 정석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우리 이렇게 그냥 하자. 여기가 세타고 탄젠트니까 3분의 4 여기는 5 이렇게 해놓고선 자 사인 세타 알아냅시다. 5분의 4냐? 아니요. 부호 잡읍시다. 3, 4분면 마이너스죠. 코사인 세타입니다. 5분의 3, 3, 4분면은 마이너스. 다음 바로 2번. 통분하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사인 더하기 1 플러스 사인 분모 코사인 제곱 이해가니? 2 2분의 5 코사인 제곱은 5분의 4 뭐 구하려니? 탄젠트 자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4. 부호는요? 2, 4분면이네요. 됐죠? 그러면은 탄젠트 알아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코사인이죠. 루트 5, 2, 루트 4이니까. 선생님 마이너스는요? 그냥 냅두세요. 그냥 뭐. 여기 1이죠 그러면. 그쵸? 그럼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인데 4분면 보세요. 2, 4분면이죠. 2, 4분면이죠. 사인만 양수, 탄젠트는 음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아, 362번이 헷갈리려나? 자, 풀었나요? 362번? 소율이 했어? 1 마이너스 코사인 곱하세요. 그러면 약분되는 것들 생깁니다. 사인 약분돼요, 그러면. 자, 집에 가서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해보도록 하고요. 자, 5번 넘어갑시다. 15번, 16번. 15번. 15번 보세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기 사인 더하기 코사인 2분의 1이죠. 양변을 제곱하세요. 사인 제곱 2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은 4분의 1. 근데 얘네 둘의 합이 얼마냐면 1이에요. 자, 그래서 2 사인 코사인은 1이 넘어가서 빼니까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8분의 3 됐죠? 바로 2번 얘를 알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K라고 둘 거야. 그리고 양변을 제곱할게. 왜 제곱을 하는지는 알겠지. 뭐가 필요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걸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자,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 K 제곱 얘네 둘이 1. 얘 마이너스 8분의 3 1 플러스 4분의 3 K 제곱은 4분의 7 K는 자, 뿔마 2분의 루트 7인데 누굴까? 그래서 이걸 준 거야. 사인에서 코사인을 뺐잖아요. 근데 사인이 더 크네요. 그래서 양수. 그래서 찾았습니다. 2분의 루트 7이에요. 곱셈 공식 쓰시면 됩니다. 예. 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곱셈 공식에 의해서 제곱 SC C제곱 됐죠? 사인 플러스 코사인 문제에 있습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고요. 마이너스 SC 네, 플러스 8분의 3이 됩니다. 8분의 11 16분의 11 이렇게 개나할게요. 자, 괄호 4번에 남아있는 S의 4제곱 더하기 C의 4제곱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S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1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얘를 양변을 제곱할게요. S의 4제곱 2배의 S제곱 C제곱 C제곱 C 4제곱 자,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i고 x 요거 64분의 9잖아. 그치? 제곱하면 64분의 9잖아. 그래서 64니까 32분의 9는 1. 응? 32분의 23. 자, 잠깐 풀 시간 줄 거예요. 잠깐 기다리세요. 16번 하구선 봅시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써먹는 게 그거라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그거 제일 많이 써먹습니다. 사인 코사인 정리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거 제일 많이 쓰겠죠. 자, 2차 방정식 보이시죠? K 구하래요. 자, 두근이 사인이랑 코사인이래요. 그러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5분의 1이고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5분의 K예요. 어떤 거 쓸지 이해 갈 거예요. 두근이 사인과 코사인이라서 이렇게 나왔죠. 제곱하세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2배의 사인 코사인이 25분의 1이에요. 갖다가 대입합시다. 1 플러스 5분의 2K 25분의 1 양변 25 곱하자 10K 10K K 됐죠? 여기 151페이지까지 확인 체크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